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타 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금요일장 삼성전자의 독주가 펼쳐진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주들이 어제에 이어 시장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덕분에 코스피는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약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국내 시장 연휴를 앞두고 코스피와 코스닥 등락이 좀 갈린 가운데 시장과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금요일 밤이니만큼 화끈하게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금요일 팀 바로 소개를 드릴 텐데요. 문중, 성경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들과 함께 오늘도 종목 이야기 달려볼 텐데 금요일 팀은 늘 자꾸 오랜만에 보는 기분이에요. 다행히 이번 연휴는 월요일이라서 다행인데 금요일 마음이 좀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시장도 어제부터 보니까 반도체주들이 오랜만에 좀 시장을 끌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특히나 달리는 모습인데 사실 이렇게 시총 1위 주들이 달리면 다른 개별 종목들은 재미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예. 시장 어떻게 좀 리딩하고 계십니까?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예. 두 눈으로 보셨겠죠. 예. 네. 일단 뭐 AI 열풍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급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가 아예 그 홀로 뭐 SK 하이닉스하고 뭐 독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오늘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가 이제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현실화돼 있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제재 대상으로 포함될 수도 있다고도 제 개인적으로는 어머.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요? 저희는 중국이랑 다르잖아요. 그 한미일이라는 그 안 틀 안에서 뭔가가 좀 노이즈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호재성 재료로 외국인들의 연일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네. 뭐 기본적으로 뭐 300만 주, 500만 주, 700만 주씩 화끈하게 사요. 예, 이런 네. 구조가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용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일단 6월 8일이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재 뭐 부처의 한도 협상이 아직 나오진 해결된 게 않았어요. 아니죠. 네. 하겠다. 뭐 내일 또 협상을 하겠어 해결될 거다. 그냥 말로 의겨먹고 있는 거지 확실하게 답은 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제 뭐 엔비디아도 보시면은 최고점을 거의 갱신하고 있어요. 네. 엔비디아 자체가. 그래서 그것도 언제든지 한번 공격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격이라 하면 주가가 떨어질 예, 수도 하단 있고요. 공격이 좀 한 번은 어느 정도 이제 가파른 상승세이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눌린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SK 하이닉스도 생각보다는 더 강하게 나오면서 10만 원을 강하게 훌쩍 뛰어넘는 돌파했죠. 구조가 또 네.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6월 8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요. 그때 이제 그 구간에서 파생과 연관돼서 버텨주냐. 해지로 바스켓 매도 포지션으로 잡히면서 어느 정도 눌림 파동을 주면서 그런 구조를 만들까 생각하고요. 네. 지금 현재 종합지수가 2,600을 강하게 돌파를 못 시키고 있어요. 계속 좀 그렇죠. 예, 계속 여기서 꾸물꾸물하고 있는 구조가 눈치 보기 작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제 일단은 부채 한도 협상이 불발되면서 네. 뭐 미국이 뭐 디폴트 선언을 하거나 에이. 신용 등급 그런 매년 있었어요. 매년. 그런 이야기는 예. 나왔지만 되진 아니, 않았죠. 있었어요. 어, 매년 그런 과정은 거쳤어요. 결국은 해결을 합니다. 합의를 하는데 그 기간을 지킨 적이 거의 없어요. 아. 기간을 넘겼습니다. 저희를 이제 피말리는 예, 일은 계속 예, 있었죠. 계속 시장의 노이즈를 할까 말까 조이즈를 하면서 시장 노이즈를 일으키면서 네. 가는 종목은 가되 안 가는 종목은 아예 철저하게 외면시켜버리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협상이 진짜 타결이 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종합지수가 그냥 2,650까지는 그냥 발동 거일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일단 1차적으로는 협상이 불발되면은 2,500이나 2,450선까지 한번 눌렀다가 인차파동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이 협상 타결 이슈와 더불어서 뭐 줄까 말까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역사적으로는 다 됐기 때문에 예, 예. 눌러가든 그냥 가든 예, 예. 일단 가는 거에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시간차만 있을 뿐입니다. 시간차만 있을 뿐이다. 근데 그때 엇박을 타면 참 시장 어렵게 그렇죠. 지나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시장 변화하는 거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문종욱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번 주에도 2차 전지들이 한번 반등이 나와주긴 했으나 그 뭐랄까요 연초만큼의 상승세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시장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좋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반기를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그 흐름이 네. 기존에 이제 그 배터리의 어떤 그 독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시기와 질투 뭐 그런 부분이 좀 많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전에 제가 이제 이 일부 시간 끝나고 2부에서 주식 강의 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네. 연초부터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배터리, 반도체, 엔터 이렇게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가지 섹터가 지금 5월 26일인데 이 5개월 동안 올해 순환을 돌면서 굉장히 좀 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네. 근데 지금 현재는 뭐냐면 이제 배터리 독주에서 배터리가 이제 약간 좀 쉬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쉬는 과정에서 메꿔주는 게 사실 반도체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그래야지만 시장이 더 단단해지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엔비디아 효과도 있었지만 사실 이 삼성전자의 그 재고 조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감산 발표를 하면서 한 분기 정도가 좀 땡겨진 걸로 지금 전망치가 다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3, 4분기나 올해 연말까지도 힘들겠다라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감산이나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면서 전망치가 좀 많이 빠르게 호전이 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 이제 엔비디아가 불을 또 지펴주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초부터 제가 강조했던 그 두 가지 사항이 다 동시에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시장이 단단해진다.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섹터의 대형주가 시가총액이 약 500조예요.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을 대표하는 그 배터리 섹터가 약 300조 정도 시가총액. 300조, 그럼 두 개를 합하면 800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이 전체가 2,000조거든요. 그럼 이 800조라는 거의 절반에 가까이. 그렇죠. 그러면 이 배터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실적으로 보여주는 성장을 하는 거고 그 삼성전자는 작년까지 2년 동안 아주 박살이 났다가 이제 호전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같이 이렇게 좀 해주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3,300에서 깨졌는데 돌아나가면서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장기적으로는 그러려면 이제 시작점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쵸. 그거를 지금 맞추는 과정이다. 다만 지금 이제 앞에 송혜교 전문가께서 말씀하셨지만은 2,600을 넘어가서 한 2,650 정도가 되면은 네. 사실 굉장한 매물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쫓아가는 거는 아니다. 쫓아가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이제 그 보폭을 좀 맞추어 가면서 상승을 위한 초입에 진입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전문가님이 노란톡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시장 어디쯤 왔나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시황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시장 간략하게 한마디씩 듣고 넘어왔는데요. 시장을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들도 하나하나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 도저히 이 종목을 빼고는 시장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오늘 하루 동안 삼성전자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숨통 트였다 이런 느낌 받으셨을 것 같은데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에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여겨졌던 7만 원을 삼성전자가 종가에서 탈환해 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신고가 골든벨을 울려줬고요. 52주 신고가를 삼성전자 앞에서 단어를 보게 되네요. 2.18% 올라주면서 7만 300원의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자, 삼성전자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오늘 정말 제 주변에서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드디어 삼성전자 앞에서 치를 보는구나. 해당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나 홀로 독주라고 적으셨고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옆에 문정호 전문가님은 두 번 말할 뻔했네요. 외인 폭식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와, 저 방금 전에 굉장히 순발력 빨랐죠.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희 전문가님 나 예. 홀로 독주라고 적어주셨는데 예. 앞서 시황에서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예. 이렇게 둘이서 지금 오늘장을 거의 불태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 홀로 독주라고 하기엔 시장을 이끌고 있지 않나요? 시장을 근데 주변주들이 못 간다는 겁니다. 확산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수급이? 반도체도 뭐 DB하이텍 같은 종목들이 이때쯤 되면 움직일 것 같다 하면은 가는 척 하다가 멍 때려버리고 꼬리로 흔드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유지가 지금 보면은 시장은 아름답게 올라가는 것처럼은 보여요. 네. 근데 오늘 상승 종목수를 보셨습니까? 하락 종목수하고? 그건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8대 2 구조입니다. 올라간 게 2. 올라간 게 2구, 하락 종목이 8이에요. 뭐 형님들 잔치니까 동생들이 알아서 빠져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요. 주가만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아, 결국 주가만. 주가만 받치면서 떠받치면서 올라오는 곳은 뼈대가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하고 올라가면 괜찮은데 오히려 뼈대를 안 만들고 그냥 올라갔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셨습니까? 오늘 어떻게 됐죠? 저한테 물어보시는 원달러 거예요? 환율이 어제 새벽에 거의 1330원대. 나오네요. 1330. 1330원대 갔다가 오늘 그 장중에는 6원, 7원 정도 하락을 시켰거든요. 그래도 하락했네요. 예, 네. 근데 미국 국채금리 보셨습니까? 이게 미국 국채금리를 보시면요. 네. 이게 단기 1년 만기 아니 1개월짜리가 있고 뭐 2개월짜리 뭐 2년짜리, 10년짜리 네. 국채 만기가 있는데 단기 1개월짜리가 지금 6%대까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이제 미국이 우리가 내면적으로는 부채 한도 협상이 가능할 거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뭐 미국 하원 의장이나 다 가능할 거다, 하는 거다. 믿는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보여줘. 예, 그렇게 보여주는데 이 뒷면에 보면은 거시적인 지표들은 다들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디폴트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고 저는 거시적이고 그쪽에서 다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안 믿는 거죠, 예.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월가에서는 안 믿는다. 니들 말 아무리 해도 안 믿는다. 대신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야 시장 좋다 하는데 네. 이게 확산이 돼야 되는데 확산을 되지 못해요. 전체 종목군을 끌고 올라가는 섹터가 있는데 반도체조도 어느 특정 반도체만 나눠져서 올라가는 파동을 주는 거고 네. 특히 거기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독주고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싸그리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대로. 그러면 시장이 지금 그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자체도요. 네. 지금 6억 주, 7억 주밖에 안 나와요. 보통 10억 주에서 11억 주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안 나옵니다. 그건 이게 정상적인 상승세로 유지되고 있는 구조라고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시각적으로는 근데 저는 반대 구조라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갔다 2,600을 살짝 돌파시켰다가도 2,500을 한번 다시 붕괴시키는 파동 지그재그 어허. 이런 구조가 좀 한번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디데이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6월 8일? 6월 1일이 지금 부채 한도 시한입니다. 협상. 그때를 예, 생각하고 1일하고 계시군요. 6월 네. 8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 그다음에 그 13일, 14일 가면 또 FOMC 금리 결정하고 소비자 물가지수 다 대기하고 있거든요. 네. 중요 이벤트들이. 그래서 그 구간 사이에서 뭔가 한번 이 삼성전자를 추가적으로 3,000원, 4,000원 정도 공격하는 날이 분명히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벌써 마음이 아파요. 예, 그러니까 네. 어정쩡하게 추격 매수 때렸다가 오히려 개인들은 이 구간에서는 이제 PR 종목, 오히려 안 올라간 종목을 이동시켜서 거기서 하락받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동해서 그 리스크를 좀 관리하는 구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예. 것처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시장 전반적으로 뭐랄까요? 그 레벨을 올려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그 하위단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다른 종목들에게는 웃을 수만은 없는 날이었다 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부실공사로 무너지는 건물들이 있는 것처럼 이 시장의 기초 체력이 좀 탄탄해야 하는데 무너질 것도 리스크를 대비해서 내려갈 때 시장이 내려갈 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이 그런 종목 참 잘 찾거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종목들 만나보실 수 있다는 팁을 살짝 전해드리고요. 자, 우리 문정 전문가님은 외국인 폭식. 그렇죠. 외식이 그죠? 아니라 그러니까 외신이라고 했다 외국인 폭식, 그죠? 폭식이라고 해주셨어요. 수급을 좀 집중하셨는데 외국인들은 굉장히 시원하게 네. 사요. 그렇죠. 사실 삼성전자를 지금 올 1월 달부터 네.
시장이 올해 1월 2일이 아마 저점이었죠. 그 지수도 그러고 삼성전자도 저점이었어요. 네. 작년 9월 말에 저점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중 바닥을 찍는 시점에서의 지수와 삼성전자의 바닥이었는데 그 시점부터 외국인들이 무려 오늘까지 누적으로 보면은 약 9조 8천억을 샀어요. 야. 삼성전자 단일 종목으로. 지난 2년 동안 뭐 10만 전자 간다고 했던 그 시기부터 2년여 동안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팔아놨었는데 올해 1월 2일부터 해서 매수를 시작을 해서 현재 5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9조 8천억이죠. 삼성전자는 사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사는 거는 삼성전자를 산다기보다는 네. 그냥 그 대한민국을 산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무슨 얘기냐면은 글로벌 자금의 어떤 이동의 경로가 좀 변화가 좀 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은 이제 미국의 어떤 이 독주 그런 부분이었다면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사실 중국과 인도 쪽으로 글로벌 자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올해 들어서는 저희 한국과 대만 쪽에 이제 글로벌 자금 이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사실 사면은 뭐 외국인이 살 경우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 좋다, 뭐 앞으로 뭐 이렇게 좋다 해서 그게 산다기보다는 그냥 대한민국을 산다. 그런 종목이 개념으로. 좋다기보다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냥 이머징 마켓이잖아요. 이 그렇죠. MSCI 지수에는 FTS에는 이미 몇 년 전에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됐지만은 글로벌 자금 자체의 규모는 MSCI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다음 달에 아마 다시 거론이 좀 되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는데 아무튼 뭐 삼성전자는 그런 면에서 다시 들어왔다는 건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긍정적이다. 다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호전이 되면은 그 외에 굉장히 좀 좋은 쪽이 많아진다. 그렇게 보시고요. 삼성전자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7만 원을 오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형성을 했죠. 형성한 거는 약 1년 만이에요. 오래 걸렸어요. 1년 2개월 만이요. 그렇죠. 정확히 1년 2개월 만에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보유하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좀 안타깝게도 제가 보는 시각은 약 한 7만 한 3천 원에서 7만 5천 원 정도가 이번에 어떤 단기적인 어떤 물량 매물벽 네. 그런 좀 저항을 받고 소화를 좀 시켜야 되는 왜냐하면 이제 작년 1년 2개월 전에 7만 전자에서 물려 계신 분들, 그 이상에 물려 계신 분들이 8층, 9층 많아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네. 호시탐탐 그런 자리를 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호전이 됐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겨워서라도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산다는 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샀다는 건 이 종목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샀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로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오플로우인데요. 어떤 이슈로 올랐는지 살펴보시죠. 네, 이오플로우 미국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메드트로닉에 인수된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길래 궁금하셨던 많은 분들이 검색량을 오늘 골든벨을 울려주셨는데요. 공시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오플로우는 참고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를 개발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13.77% 상승한 채로 28,5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해당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오플로우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살펴보면 우리 성경의 전문가님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까지 솔직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그러면 점점점 적어주세요 하셨죠. 자, 우리 문종 전문가님은 백그라운드 등장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문종 전문가님 얘기를 먼저 들어보죠. 백그라운드 등장이라고 하면 백이 생겼다? 든든한 백이 생겼다는 얘기죠. 네. 사실 이오플로우 같은 종목이 지금 존재를 하는가?
근데 제가 다 상처예요, 정말. 근데 보면 이제 소리야, 그게. 아이템이나 내용은 굉장히 좋잖아요. 네. 당뇨 인슐린 같은 경우 굉장히 그 뭐랄까요 획기적인. 그럼요. 그런 그렇게만 부분. 된다면 그렇죠. 사실 꿈의 수요도 기술이죠. 굉장히 많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R&D 기간인 걸로 보여져요. 이 회사가 쉽게 말해서 이제 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개발을 하고 연구를 통해서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실적으로 내는 과정에서 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매출이나 그런 걸 보면은 뭐 연간 매출 한 67억에 뭐 영업이익이 뭐 350억, 영업 적자가 그리고 한 해에 뭐 200억, 300억씩 적자를 내는 회사죠. 쉽게 말해서 이제 신약 바이오 개발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면은 재무제표를 딱 까보면은 뭐 매출은 뭐 몇십억에 뭐 영업 적자는 뭐 몇백억씩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래 성장 그게 하나 딱 그 성공을 하면은 완전히 그냥 세상이 뒤집혀. 엄청난 거니까.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선 저는 그런 거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주가가 올라간 건 본 적 있으시잖아요. 주가는 엄청나게 펌프를 네. 한 거는 보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편승해서 수익도 많이 본 적은 있죠. 뭐야, 네. 뭐 신라젠이나 뭐 그런 뭐 뭐야. 종목들을 네. 사실 제약바이오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 때가 돼서 그 수급이 왕창 몰릴 때는 그 시세는 온전히 다 따먹죠. 근데 야. 지금처럼 때가 아닌 때에는 여러분들이 물린다. 그래서 제가 독서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어플로우는 그래도 이제 클래시스의 그 이 과정을 좀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좀 많으실 걸로 보여져요. 그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그런 그 이 아주 그 뭐랄까요 그 강력한 백그라운드 그런 게 이제 좀 이렇게 되면서 더 좋은 그 원래 실적을 내던 회사니까. 그렇죠. 근데 이 그건 회사 같은 실적이 경우는 있었잖아요. 실적이 없는 회사인데 그 이 현재 아이템이 인수가 돼서 근데 오늘 이제 잠깐 그 기사를 보니까 인수하는 업체가 이제 자본도 이제 그 계속 투자를 해서 키워나가겠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좋은 쪽으로 흘러가겠죠. 하지만 이제 지금 그거는 그 뒤에 확인을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든든한 백이 좀 존재를 하지만 지금은 생겼지만 그 이후에는 주가 움직임 같은 경우는 그 이후를 더 보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당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성경희 전문가님은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니까 여쭤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뭐 이런 종목은 안 보시나 봐요. 아니 보긴 보는데요. 네. 일단 뭐 재료화는 다 노출됐고 이미 그리고 재료 노출이다. 자진 상장 폐지까지 시키거든요. 시장에서는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빠이빠이. 네.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이제 인수 대상 업체가 지금 유상증자까지 해가지고 그 물량까지 가져간다. 유상증자 가격이 25,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추가 상승시키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역부족일 것 같고요. 네. 공개 매수가 들어간다고 해도 상장 폐지한 공개 매수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주가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개인 투자가들의 그 자금을 더 투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최대한 눌러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내려갈 일밖에 없다. 이제 내려가진 않아도 이 구간에서 그냥 왔다 갔다 춤만 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거친 다음에 크게 이런 종목을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적자가 한 해 뭐 200억, 300억 적자인데 네. 차후를 생각하면 뭘까? 뭐 차후에는 자진 상장 폐지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뭐 이런 종목은 그냥 매매 대상에서 좀 제외를 시켜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오플로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렇다면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반도체주들이 요즘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세 번째 종목 피델릭스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만나보시죠. 네, 피델릭스 오늘 상한가에 이름을 올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피델릭스는 반도체 및 전자 부품 제조업체로 중국 정부가 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하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을 오늘 그대로 몸으로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아침 일찍부터 들어가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관련돼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 전자 부품 제조업체로서 피델릭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델릭스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이 써주셨는데 문종 전문가님이 대주주를 못 믿겠네라고 적어주셨고 그럼 누굴 믿죠? 자, 그러면 성경희 전문가님, 분쟁 속에 뜬 태양이라고 적어주셨어요. 굉장히 희망적으로 적어주신 것 같은데 좋게 봐도 됩니까, 피델릭스?
이제 피델릭스 자체적으로는요. 저기 지분율 자체를 그 중국계 반도체 업체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문종 예. 전문가님 못 믿겠다고 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상한가가 들어갔잖아요. 네. 마이크론의 제재. 제가 이 종목은 이틀 전에 이미 제시한 종목이에요. 아, 진짜요? 예. 노란톡에서? 왜 이게 윗골이 달린 이 차트 한 번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볼게요. 네. 이 종목 자체는 여기 지금 전일에 3일 전에 이 음봉이 있잖아요. 네. 이건 매집형 음봉입니다. 꼬리로 흔들어 놓고. 그리고 이게 뭔가 수상하다고 해서 네. 여기 그 기준 이게 이제 저는 그 석유명 음봉이라고 해서 기준봉으로 선정하거든요. 예. 얘 음봉의 저가를 살짝 깨도 앞전 이 양봉을 붕괴시키지 않는다면은 얘는 소기명으로 한번 뽑을 뭔가가 있다 생각하고 지금 이 전략을 세웠었거든요. 냄새가 난다 해서. 네. 그러니까 이 기업 자체가 지금 뭐 미중 간의 반도체 패권 싸움이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새우가 날아다니는 거죠. 그래. 반대로. 활활 날아다니는 아싸, 이렇게네. 이 피델릭스가 어떻게 보면 수혜로 입어서 오히려 조금 더 강세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러면 미리 며칠 전에 오늘 급등할 것을 예상을 했다 말씀을 예. 드렸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몇 가지 이제 많은가 봐요. 우리 전문가님 잘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제 저는 검색기를 사용하거든요. 야, 예, 전문가님 검색기 하나 레이더 걸린 누르면은 거예요? 네. 매집형 음봉이 어떤 종목인지 장 끝나고 쫙 나옵니다. 오. 명단이. 그럼 거기서 제가 선출해요. 이 종목은 소기명이다. 이 그럼 종목은 아니다. 노란톡에서 계신 분들은 이걸로 수익 보셨겠네요. 이 종목은 그렇죠. 오. 이 종목은. 부럽다. 이 종목은 부럽다. 이 종목은. 속에서 우러나와. 부럽다. 굉장히 진심 어린 그 어제 진짜로 네. 예, 예. 부럽다. 네,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또 공략해서 얻으셨다고 하니까 부러운데 우리 문정 전문가님도 그 대주주가 이제 중국 자본이라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저 이 종목을 딱 보는 순간에 아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전문인데 야. 이거는 이 대량거래 바로 믿고 오늘 안 보실 때도 서로를 평소에 생각하시네요. 아니 그 너무 애틋하다. 대량거래 장태우. 예, 예. 네, 딱 그 패턴. 예, 그래서 근데 사실 이 종목이 저는 이제 그 대주주를 못 믿겠다는 게 네. 뭐 일단 중국 자본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중국 자본은 저는 뭐 믿지를 못해요. 이게 과거에도 우리가 한때 2015년도인가요? 그 전후에서 중국 자본이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언제요? 그러니까 뭐 게임 회사라든가 뭐 그런 뭐 회사를 뭐 이렇게 인수한다, 자본을 출자한다 하면 전부 다 중국계인데 대부분 다 결과가 좋지를 않았어요. 상당히 그때 반짝하고 나서 결국은 좋지 않았다. 거기다 뭐 옛날에 우리 중국 기업, 그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도 많았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중국 원양자원이라든가 그런 것들. 보면 재무제표 보면은 뭐 사실 굉장히 그 부풀려진 게 굉장히 많잖아요. 확인되지 그렇죠. 않는. 막 유보율이 뭐 몇만 프로에 뭐 영업이익이 뭐 수조 원에 막 그렇게 하는데 다 상폐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이 중국 그 자체의 어떤 그런 부분이 투명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어서 어쨌든 뭐 이번에 마이크론 제재를 하니까 그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수혜, 뭐 그런 뭐 상대적인 반사 이익 뭐 그런 얘기를 좀 띄우면서 그냥 상한가를 들어간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뭐 시가총액이 451억이면은 사실 뭐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우리 이제 요런 거는 또 이제 그 바닥에서 네. 이렇게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이 또 전문이시니까 거기를 이제 중간에 따먹는 그런 수익은 지금 사실 조정장이니까 네. 약간의 어떤 그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좀 지루하지 않게 네. 하는 거는 역시 성경희 전문가님이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차트의 패턴만 보더라도 성경희 전문가님 전문 종목이었던 것 같다라고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저희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저희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종목이 일찍이 상한가에 갔던 게 아니라 일찍 갔던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이었죠. 삼성제약 거의 뭐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가 나왔길래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제약 오늘 장 초반부터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료제 기술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그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종가 3,675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반도체주들이 이끌고는 있지만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한 번씩 이렇게 튀어준단 말이죠. 해당 종목에 대해서 두 분 의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보면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나도 삼성이다. 네, 파란 피가 흐르긴 한다라고
적어주셨고, 그렇죠. 삼성이죠. 삼성제약이니까. 자, 우리 문정 전문가님 선수 입장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자, 무슨 선수일지 궁금해지는데 왜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약간 CJ 감성 영화들 보면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막 주인공 선수 입장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긍정적인 의미일지 궁금해요. 일단 문종 전문가님이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한 쪽을 제가 많이 못 들어봐가지고 어떤 의미의 선수 입장입니까? 뭐 그냥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근데 왜 선수 입장으로 적어주셨어요? 이거는 뭐 그 과거부터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좀 잊혀질만 하면은 이렇게 좀 끼 있는 좀 우리가 이제 좀 끼 있는 종목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좀 사이즈 작은 종목을 이렇게 좀 장난치는. 네. 그래서 좀 우리 잘 모르는 우리 그 이 초보 투자자분들을 아주 홀리게 하는. 매력적인 종목이군요, 어찌 보면. 그렇게 이제 좀 뭐 잊혀질만 하면 좀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뭐 젠백센 카엘로부터 뭐 알츠하이머 관련된 부분을 기술 뭐 계약을 했다 하는데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일단은 그냥 차트 그냥 하나 딱 볼게요. 차트를. 그냥 간단하게 뭐 내용 설명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차트 딱 보면은 뭐 안 보이잖아요. 그냥 차트 자체가. 이게 뭐 그냥 불과 언제요? 그 2020년 여기 고점 13,000원부터 주구장창인데 뭐 추세도 없고 뭐 그냥 뭐라고 설명할 뭐 그게 없는 거예요. 이 종목 자체가. 근데 오늘 뭐 갑자기 알츠하이머 뭐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알츠하이머 그 치료제를 저거 해서 한다라고 하면 젠백센 카엘이 지난 뭐 2017년도에도 그 재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급등도 많이 시켰는데 결국은 네. 허당이 하잖아요. 허당.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좀 하고는 있지만은 그거를 또 뭐 기술 이전을 받는다. 뭐 설령 그거를 한다고 우리나라 그 이런 신약 개발 이런 제약 바이오가 될까? 그거를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안 된다. 결론은 뭐냐? 그냥 선수들이 좀 들어와서 장난 좀 네. 칠 때 거기에 이제 선수였군요. 네. 좀 민감하게 좀 이렇게 좀 해서 할 수 있는 그 이 실력을 갖춘 투자자라면은 네. 시장이 지루하니까 잠깐 뭐 재미 삼아서 네. 정도로.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활기를 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갖고 있는 종목 포트가 정상적인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따라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쪽에서 막 날아다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물려요? 쫓아간단 말이야, 또. 좋아 보이니까. 그렇죠. 올라가는 건 다 좋아 보이는 게 주식이니까.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 차후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이런 거는 정말 선수들의 영역이다 정도로 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선수가 이 선수였군요. 네, 정말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고수분들에게나 좀 해당이 되는 종목이지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초보자분들이 특히나 잘못 물릴까 봐 좀 걱정이다라고 하면서 경고성 멘트를 해드렸는데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그래도 삼성이니까 하고 예. 버티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있으실 거예요. 나도 삼성하면은 진짜 삼성그룹인가 하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요. 제대로 이야기해드려야 돼요. 예전에도 보면은 삼성제약도 삼성그룹이냐고 그 톡방에서 문의가 들어온 적도 있었거든요. 초보자분들은 헷갈려요. 절대 삼성그룹하고는 별개의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무늬만 삼성이지 무늬만 삼성. 속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주가가 박스권에 있을 때나 뭐 우량주가 특정 우량주 뭐 섹터가 움직이면 모르는데 특정하게 이렇게 삼성전자나 SK의 항신수만 움직이면서 박스가두리가 치면 개별주 세력적 그 투기 장세가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개별주 세력가치 종목들은 계속해서 투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고 그러니까 삼성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패턴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미 올라가겠다고 징조를 어디서 먼저 보여줬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 그리고 눌림 한파동을 줬죠. 한파동을 주고 또 눌렀는데 이게 이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그때 좀 배우셨는데 좀 이해를 하십니까? 네, 그럼요. 예. 그럼요. 예, 그러구나. 그렇구나. 네. 예. 아니 근데 오늘 갑자기 오른 거에 대해서는 궁금하네요. 이제 오늘 오른 네. 거에 대해서는 이미 세력들은 이 재료를 어떻게 보면 기사화될 줄 알았겠죠? 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그건 뭐 방송상이니까 제가 뭐 예, 쉽진 예.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점상을 다 나왔는데 하셨잖아요. 네. 뭐 저기 기술 확보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력이 지금 현재는 지금 그거는 이유일 뿐. 예, 네. 그건 이제 뭐 단기적으로 hindu일 이유일 뿐이고요. 뭐 알츠하이머를 진짜 기술 확보해가지고 실용화만 가능하다 하면은 진짜 뭐 우리 치매 환자의 40~50%가 알츠하이머거든요. 그렇죠. 예, 이걸 진짜 뭐 꿈의 신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거에 성공만 시킨다 하면은. 근데 이제
예, 이런 종목은 투기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급등할 때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다. 네. 예, 이런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불기둥을 뿜는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홀리기 딱 좋습니다. 근데 신규 접근은 절대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두 분 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종목으로 시장 정리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오늘 금요일 팀에서 또 오랜만에 골든벨이 나왔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틈에서 골든벨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 종목의 이름은 바로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들었던 종목이고 문종 전문가님의 종목이었습니다. 무려 고가 기준 46%가 넘는 수익률이 달성이 됐는데 이번 주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최다 언급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징 종으로도 저희가 방송 중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걸 좀 공략을 해서 지금 40%가 넘었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본인이 히든 종목으로 주셨는데 놀라면 어떡합니까? 근데 사실 좀 이제 이렇게 엔비디아가 좀 이렇게 살려줘서 네. 이렇게 수익을 또 이 장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장에 좀 수익을 준 게 일단 감사하고 네. 또 고맙게도 우리 제가 이거를 이제 4월 14일 날 히든으로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그 전에 뭐 수익률 게임 시즌 1, 2를 통해서도 8,000원 전후부터 해서 2번, 3번을 공략을 계속 해왔었는데 할 때마다 사실 이 종목은 배신을 하지 않더라고요. 야.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2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언급을 할 때 2월 9일인가 뭐 16일 그 사이에 AI 뭐 챗GPT가 열풍이었잖아요. 광풍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는 아니다. 그렇게 돈 쓸 만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결국은 이게 커지면은 반도체가 당연히 커진다. 거기에 최우선주는 미국의 엔비디아 그리고 국내에서는 엔비디아와 직접적으로 실적을 내면서 연관이 있는 거는 한미반도체하고 이스페타 2개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얘기해 드렸는데 주셨죠.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수익률 게임에서도 이제 계속 공략을 했고 오픈톡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이제 수익이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 이제 배터리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게 더 부각이 된 거죠. 빠르게.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다 종합해서 이제 보면은 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노란톡에 이 종목을 그때 제시해드린 가격 범위 내에서 매수를 하시고 네. 제가 그때 목표가를 13,000원을 이제 드렸었는데 네. 훌쩍 넘겼어요. 수익률 게임을 할 때 13,000원, 이게 8,000원, 뭐 8,500원, 9,000원짜리를 네. 13,000원을 하니까 이거 도전 골든벨에서 이게 골든벨은 좀 시간적으로 좀 필요한데 너무 네. 세게 드렸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뿐히 넘었어요, 지금. 의외로 네.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오.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이제 수익 실현을 좀 했는데 네. 12,300원부터 500원까지 해서 이제 그냥 지금 시장이 지금 2판이고 여기에 이런 장에서 한 뭐 약 30% 정도 제 뭐 지인분들하고 할 때는 비중을 20%까지 채웠었거든요. 야. 그러니까 비중 20%를 채운 거는 제가 배터리가 주력이지만은 한쪽으로 몰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은 사실 밸런스를 포트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편입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배터리가 주구장창 그때 큰 수익을 막 내고 있지만은 그리고 많이 챙겼지만은 조정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조정이 가는데 결국은 시장은 죽지 않는 상태에서 수렴을 하는 과정이라면은 결국은 뭐가 될까? 반도체에서 그래도 하나 정도는 찍어야 되겠다는데 메모리보다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이스페타를 공개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실제로 저희 지인들하고는 비중 20%를 채운 거예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조정을 받을 때 한쪽에서 이거를 밸런스를 맞춰서 수익을 내주면 그걸 상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다 더 편안하게 포트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조정기를 견딜 수도 있고. 그래서 어제 불에서 실현을 하고 그게 현금화가 또 됐잖아요. 네. 그 현금을 통해서 또 지금 조정에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또 좋은 기회가 또 올 걸로 보여져요. 그럼 거기서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또 있다. 채워지기 때문에 네. 일석이조의 효과가 되고 또 하나는 노란톡에서 지금까지도 갖고 계시면서 어제 많은 분들이 수익 야. 실현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부럽다. 상당히 좀 저도 뿌듯한 그런 뭐 하루였고 요번에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쫓아가기보다는 네. 이렇게 좀 눌러주는 거와 전체적인 시장의 그 밸런스를 보고 하셔도 되겠다. 아쉽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로 수익률 가져가신 노란톡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저희가 이 종목을 몰래 노란톡방에서만 드렸던 게 아닙니다. 방송에 나와서 다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인데, 자, 오늘도 히든 종목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금요일팀 요즘 상승세가 심상치 않아요. 성경희 전문가님. 예. 바로 오늘 히든 종목 3가지 힌트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늘 약간 끼 있고 매력적인 종목 소개를 좀 드리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좋은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요. 네. 당연히 좋은 종목이겠죠. 너무 멋진 네. 종목이에요. 네. 이게 어떤 단기적으로 종목이라고요? 이제 조금 급등파를 좀 원하신다. 나는 뭐 우량주 뭐 이거 조금 기간적으로 수익률은 좋지만 좀 버티기 힘들다 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 전략을 좀 짠다 가면은 단기적인 수익률은 조금 극대화될 수 있는데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기 그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거 그룹사를 다 이야기해도 되나요? 그러면은 히든의 의미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룹사 전기차 내가 모르는 내용이 바뀌었네. 그리고 지금 아, 그럼 전문가님 스타일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네. 그냥 엘사라 갈게요. 엘사. 뭐야? 예, 네. 엘사. 엘사? 엘사.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그렇죠. 네, 엘사. 네. 예, L 기업에서 네. 지금 이제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기업 자체가 제가 오늘 갖고 나온 기업들이 자체가 네. 이제 그 L 기업에서 생산을 본격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애들이 보급 사업자예요. 보급 예, 사업자. 충전소 네. 보급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금 충전소 기업들이 뭐 디스플레이나 오닉, ENA나 이런 종목들이 한 파동이 나왔다가 지금 눌림 파동으로 진행되거든요. 네. 근데 얘는 지금 현재요. 차트 잠깐 볼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 이쪽이 진바닥이 완전 바닥입니다. 대바닥이에요. 이제 왼쪽은 차트가 지금 단면만 보여드렸는데 왼쪽은 45도 각도로 하락파가 강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나오죠. 예. 그러면 이게 바로 소규모 음봉입니다. 이쪽에 있는 게. 그리고 어제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들어놨고 그러네요. 오늘 그 장대 양봉 꼬리를 감싸는 위아래 도지형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대량 거래가 어제 나왔어요. 터졌네요. 네. 이 그 금년 3월 달에 나왔던 장대 거래량을 감싸는 겁니다. 그럼 물량을 여기 장대 음봉 물량을 어제 다 흡수를 시켰다는 거예요. 네, 다 받아들였다. 소화하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파를 기다리는 요점에서 이런 종목의 매매 대상을 설정한다 하면은 이 A 기업사가요. 그냥 일반적인 기업이 아닙니다. 네.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네.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기업, 예, 네.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뭐 SK 그룹도 마찬가지고 뭐 L 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자동차, 전기차는 다들 이제 사는데 충전소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딸리죠. 그러면 충전소를 수십만 개는 또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대량 거래를 터뜨렸기 때문에 다음 충전 파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고 이 종목을 선정해가지고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 기업 놓치면 안 되겠죠. 네.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이제 월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그렇죠. 월요일은 쉽니다. 화요일 저희. 날 10시 정도에 전체 시장 수급 판단하고 제가 그대로 사인 제시해 드릴 드리겠습니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앞에서 힌트를 다 드린 것 같아가지고. 예. 엘사라고 적어주셨는데. 자, 그중에서 어떤 종목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예, 그 그룹사, 계열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그룹사 예. 계열사가 많아서 엉뚱한 거 사시고 나중에 전문가님 어떻게 하지 마시고 화요일 날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지금 들어오시면 화요일 날 아침에 저희가 장 시작 전에 해당 종목에 대한 정보와 또 매수가 전략까지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미리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바닥 형성한 종목 만나봤습니다. 자, 우리 문종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도 만나봐야죠. 네, 만나봐야죠. 아니 이수페타시스에서 입 싹 닫고 끝나시면 안 돼요. 오늘 히든 종목도 3가지 말씀해 주세요. 힌트로. 일단 3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제 종목도 얼싸. 그런가요? 와, 엘사? 네. 지금 보니까 엘사더라고, 엘사. 엘사. 네, 엘사. 네.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하고 이니셜이 똑같더라고요. 어머나. 거기다 대형주고 어머나. 대기업이고. 아니, 두 분 서로 바꿔 사시고 노란톡 가서 물어보시면 서로 봐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네. 일단 뭐 힌트를 드리기 전에 제가 히든 종목, 오늘 히든 종목은요, 쉽게 말해서 이제 환승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승력.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현금을 갖고 계시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셔라. 근데 현금을 또 갖고 계시면은
금방 현금이 없어지더라고요. 부럽다. 저는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다른 거를 막 사시더라고. 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종목을 크게 타격이 없더라도 시장이 정말 사회되는 종목이 딱 됐을 때 그냥 바로 환승할 수 있는 타격이 없이 환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한 거고요. 네. 물론 이제 가지고 가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겠죠. 뉴스페타처럼 그런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힌트는 뭐 삼성전자하고 쌍두마차다. 아, 둘이 이제 비등비등한가 봐요. 네, 지금은 이제 약간 좀 차이가 나지만은 네. 향후에 분명히 비등비등하든가 뭐 역전을 하든가 그럴 부분이 충분히 있다. 네, 그렇게.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러면 또 SK 하이닉스 생각나는데. 네. 근데 이제 업종이 쌍두마차인데 반도체가 아니다. 반도체가 아니다. 문종하면은 뭐다? 배터리. 그렇죠. 이미 다 나온 것 같은데. 아니야. 설명해 주셔야 돼요, 전문가님. 힌트 3가지. 두 번째 거 뭐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늘은 어젠가요? 오늘인가 산자부에서 발표를 했죠. 이 업종에 있는 거를 5대 수출 품목으로 키우겠다. 그게 정부에서 밀어주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정부에서 5대 수출 품목으로 이제 키운다는 얘기는 기존에는 이제 반도체는 당연하고요. 석유화학, 철강까지 해서 7대 품목이에요. 근데 5대 품목 안에 들어가는 거는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정부에서 조금만 사실 아쉬웠던 게 정부에서 좀 더 강하게 도와주면. 다른 나라들처럼 작년 재작년에 좀 그래줬으면은 더 크게 그 이상으로 성장을 했을 텐데 중국 업체들이 뭐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거 가지고 네. 이렇게 뭐 태클 걸고 하는 거 말 들을 필요도 없었을 텐데 이제서라도 어쨌든 정부에서 늦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는 네. 거는 굉장히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업계에서 특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특허를 보유한 게 흔히 말하는 이 세계 최고예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은 이 기업이 특허 세계 1위다. 그렇죠. 네. 이 S사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한 5천 개 정도 수준. 그게 이제 다른 회사들이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나 뭐 다른 회사들이 뭐 이거 뭐 만든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전고체도 만드느니 무슨 뭐 나트륨을 만드느니 하는데 그건 나중에 가봐야지 아는 거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하려면은 이 회사의 그 특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SK사가 네. 특허 소송에서 2조를 물어줬잖아요. 네. 그건 되게 낮은 수준으로 물어준 거예요. 그냥 그 근거를 좀 마련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특허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길목을 얼마 딱 전에 지키고 있군요, 이게. 그렇죠. 얼마 전에 이 회사가 회장이 발표를 했어요. 특허를 사용료를 받고 팔겠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구글이나 퀄컴의 안드로이드 폰을 우리가 휴대폰을 쓰지만은 삼성전자에서 거기다 로열티를 어마어마하게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특허를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말을 했어요. 네. 쉽게 말해서 로열티를 받겠다는 얘기죠. 일정의 어떤 그런 특허 사용료를. 네. 그것도 하나의 본업도 어마어마한데 그것까지도 이제 진행이 되면은 그 시장이 커지면은 그것도 되면은 굉장히 더 성장을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동종목은 환승을 목표로 좀 하시고 네. 단기간 내 게임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까지 모두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히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노란톡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온리 노란톡에서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분의 노란톡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 안내까지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이제는 다들 들어와 계시겠죠? 함께해 주신 저희 금요일팀 전문가님들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에 주의해달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문주홍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